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발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 소급 적용 논란으로 정말 말이 많죠.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 했었을 때 적용받는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 그 다음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였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다만 이 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는 투기 거래 지구 대상이고요. 재개발의 경우는 2018년도 1월 24일 전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의 전매금지 기간에서 추가로 안전진단이 통과됐다고 했었을 때 시도지사가 기준을 별도 고시하게 되면 전매금지를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 사이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게 되면 역시 전매금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현재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자료를 보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휘양도가 제한된다 라고 써있지 해당 자료 어디에서도 소급 적용한단 말은 없는데 왜 소급 적용을 확대 해석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회 위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나오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하면서 나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내용들 보게 되면 전매 금지 기간을 보다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보시게 되면 여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를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이 경우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 조항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이라고 한다. 이거를 고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 다음 날부터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하게 된 다음 날부터 전매 금지다라고 써있게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부터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언제부터 적용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지요. 이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 부칙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매금지 요건이 나와 있고요. 부칙을 잘 보시게 되면 공포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소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9월 달에 개정될 때 실제로 소급하면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시행 시점에 대한 부칙 내용을 명확하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풍선 효과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우선은 소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부에서 혹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고시일 다음 날에는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전매금지가 이제 싹 다 걸리게 되겠죠. 풍선 효과가 어디로 튈 것인가, 뭐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도 되기 전 예정 지역들 혹은 안전진단이 통과되기도 전 예정 재건축 단지들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풍선 효과가 일부 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될 수 있냐 없냐 자체가 의문이기 때문인데요. 안전진단이 통과됐다 혹은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라고 하면 전매금지가 걸릴 게 너무 눈에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선택하기가 내키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풍선 효과는 첫 번째, 전매 금지가 묶이기 전에 재개발 지역으로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달 이후로는 전매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전에 사야겠다. 지금 당장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죠. 왜냐? 이게 9월달 이후로는 못 팔 수도 있다라고 하면 기존 소유자들이 좀 빠르게 내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매수자들은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지만 9월 전에는 사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긴 할 건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9월달에 소급 적용하겠다고 바뀌었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도계위에서 바로 지정을 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과연 서울 전 지역 재개발 지역들을 하루아침에 묶을 것인가? 한남 뉴타운을 묶는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묶는다, 흑석 뉴타운을 묶는다 라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풍선 효과처럼 한남 성수 흑석이 안 돼? 그럼 노량진 뉴타운으로 가야지 하면서 노량진 뉴타운 가격이 막 뛸 거고, 노량진 뉴타운이 올랐어? 노량진 뉴타운 왜 다른 재개발 지역들 올라갈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가 묶어버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투자를 가게 되고, 걔네들도 조정 대상 지역을 묶으니까 또 옆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더지 잡기 하듯이 재개발 가격들이 순차적으로 쫙 다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1차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매 금지를 피해 가지고 이렇게 풍선 효과 나타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충격적이게도 서울 전체 재개발 지역들을 다 묶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 재개발 지역들입니다. 2018년도 1월 24일 정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금액이 많이 높고 좀 더 초기 단계 재개발로 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선택지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부칙상에서 전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출구가 보여 있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전매 금지를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전매가 가능한 다른 곳으로 투자 수요가 다 쏠려버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역설 혹은 풍선 효과. 규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 못하겠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항상 답을 찾아왔습니다. 규제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그 틈새 시장은 어디가 있지? 라고 하면서 움직여 왔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서울시와 국토부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에 대한 시장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